경남 도민 2명 가운데 1명이 사는 곳. 살기 편한 곳을 넘어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 또 누군가에겐 평생의 빚입니다. 그냥 뭐 애기들하고 간편하게 문 닫고 다니기가 좋고 이래서. 네, 나중에 주택 파는 것보다 아파트 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파트가 이상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 물이 새고 벌레가 생기고 벽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가 처음 했던 약속처럼 그렇게 지금 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 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때 그 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올해 초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2대 가운데 한 대가 멈췄습니다. 이유는 누수. 저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입주민이 먼저 그걸 발견을 하고 완전 이런 새파란 통에다가 담았죠. 와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라는 거예요. 복도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 안쪽 벽에서는 원인 모를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을 넘는 아파트라곤 믿기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거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지금 뭐 땡판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싹 그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죠. 공기업이 분양한 아파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진주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과 벽이 모두 뜯겨 있습니다. 거실은 물론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욕실의 물이 거실 바닥으로 새어나오자 결국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타고 이렇게 방에 오면은 이 한 번 물이 고인 물이 있죠. 빨리 증발이 안 됩니다. 참 밑에 바닥에. 그래서 이거 다 드러내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입주자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는 자기들 확실히 해주겠다 이래도 하자 보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LH 분양 아파트의 하자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0채당 11건에서 지난 2012년에는 28건, 지난해는 상반기까지만 이미 27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실 시공 외에 특히 그 미시공, 오시공, 그럼 또 하향 시공이 있습니다. 그 하자의 범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준공을 앞둔 새 아파트를 조사해봤더니 아파트 한 곳당 평균 22곳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절반이 부실 시공일 정도로 아파트 하자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법은 1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도배는 1년, 단열, 타일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업체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자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거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터넷 장비가 가동 중인 지하 1층. 전기 배선들 아래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하 2층은 더 심각합니다. 건축 자재가 방치된 바닥엔 손이 잠기고 남을 정도로 물이 차 있습니다. 벽면 콘크리트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누수는 심각합니다. 흥건한 상태인 건가요? 계속 지속 그럼 어디서 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고요. 어째서 와가지고 인내심당을 작업을 했더라고 하는데 계속 이 상태이니까 20년 경력의 누수 탐지 전문가도 새 아파트에서 이 정도의 누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흔한 건 아닙니다. 요즘 시인한테 이래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겼을 때.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 바닥에 빗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층. 천장 쪽 벽지가 얼룩져 있고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떨어집니다. 콘크리트에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사실은 뭐 대도 침몰하는데 아파트라고 안 무너질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점점 시작되어서 이게 위에 있는 옥상 물이라도 확 쏟아지면 전문가는 옥상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빗물이 아파트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요 물로 인해 가지고요. 지하의 밑에까지 가냐 안 가냐. 그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같으면 의심이 좀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10kg이 넘는 용량의 세탁기를 쓸 수 없습니다. 세탁실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설계도입니다. 세탁실 입구의 폭은 75cm, 문틀을 뺀 실제 폭은 67cm로 어른 한 명이 제대로 드나들기에도 빠듯한 상황. 문폭을 넓히려면 주방 구조까지 바꿔야 해 대안도 없습니다. 네, 폭이 엄청 좁아서 세탁기를 저거 한 개 더 사고 싶었는데 큰 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이제.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누수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당초 설계마저 잘못된 상황. 크고 작은 하자로 마찰을 빚고 있는 아파트는 창원과 거제, 진주에서 확인된 것만 모두 8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하자 보수마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를 전담하는 현장 사무실은 텅 비어있기 일쑤. 서울 본사의 하자 보수 담당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만 4번째 바뀌었습니다. 공백을 놔둘 수 없으니 공백만 메꾸고 있다니까요. 누가 대체했는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당초 5월까지 하자 보수를 마치겠다던 업체는 다시 이달 말로 기한을 늘렸습니다. 1차에서는 손해밖에 안 봤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더 받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지쳐서 그냥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설계와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기관은 뭘 했을까? 먼저 아파트 사용 허가를 내준 거제시를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면대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사용 검사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됐기 때문에 사용 검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파트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세탁실 문 그 폭을 좀 넓혀야겠다 이런 지적은 안 하셨나요? 네, 그건 저 감리 과정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그 때문에. 그런데 원래 설계대로 한다고 설계대로 그냥 간 건데 그거는. 그러면 그 감리업체 지적을 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돈이 더 추가되든가 하면 시행사에서 또 시공사한테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감리업체는 감시의 대상인 공사 주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철근을 적게 쓴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시공된 것처럼 꾸민 감리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건설사에 맞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제안했습니다. 입주민, 거대 시공사 사이에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거제는 자체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경상남도가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거제의 한 아파트에 대한 검수단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5명의 전문가가 3시간 동안 찾아낸 지적사항은 모두 80개, 평균 지적사항의 4배에 이릅니다. 또 대부분은 하자 보수를 마친 것으로 나옵니다. 현실과 다릅니다. 지적된 사항을 업체에서 다 개선을 지금 해준 상태인가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품질검수단 결과표를 살펴봤습니다. 통영의 한 아파트에 대해 27개의 하자를 발견했고 역시 대부분 개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생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전문가 5명으로 이루어진 검수단의 활동 시간은 서너 시간 남짓으로 수백 세대를 꼼꼼하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우수업체는 물론 우수검수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유자재로 얘기가 됐는데 제대로 자재가 들어갔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쟁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아파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부실 시공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건설사는 10년 전 지은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이 드러나자 주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거죠. 미국처럼 제3의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기관이 이 하자가 그러니까 적절히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입주 예정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바닥 소음재나 엘리베이터 등을 직접 살펴보고 설계 도면과 다를 경우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뜻을 모으는 게 쉽지 않지만 짓고 난 뒤 고생하기보다 지을 때 제대로 짓도록 하자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도 최고급으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는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속이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완공되기도 전에 소비자는 아파트 값을 치릅니다. 건설사에 대한 신뢰, 주민 불편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지자체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치장한 채 이런 가치들을 쉽게 저버리는 건 아닌지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이 같은 의문도 자꾸만 커집니다.